먼저 자료 제가 공유 폴더에 크로마키라고 폴더 만들어 놨습니다. 예, 닫아 가시고요. 어제 했던 거 잠깐 훑어보도록 할게요. 처음으로는 우리 이제 오디오의 중요성을 좀 이제 설명하는 단계였었고, 거기에서 이제 오디오만으로 현장의 느낌을 만들어주는 연습을 해봤었어요. 거기에서 앰비언스 사운드를 깔아서 이렇게 공간적인 소리, 그 도시 배경의 소리가 들리는 걸로 하나 막 깔아놨었고, 그리고 이렇게 풀스텝 이제 걷는 소리와 거기에서 이제 중간에 한번 진동 울리는 폴리 사운드라든지 SFX를 깔아줬었고, 그러고서는 이제 사람이 멈춘다라는 느낌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여기에 잘라냈었는데, 그 잘라냈을 때 이제 자연스럽게 빠지게끔 하기 위해서 우리가 오디오 트랜지션에 있는 콘스턴트 파워를 갖다가 활용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페이드 아웃이 되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SFX도 사운드를 넣어서 타자 치는 효과를 따로 넣어줬었고, 그리고 다시 페이드 인으로 걷는 것까지, 이건 이렇게 영상 없이 사운드만 깔아봤었고요. 그리고 이제 트랜지션을 활용을 하고 거기에 사운드에 맞춰서 음도 효과까지도 추가를 했었죠. 우리가 사운드 같은 경우는 어드저스트먼트 레이어를 추가를 했었고, 거기에다가 영상 컷과 컷 사이에 옵셋이라는 효과를 추가를 해서 얘가 밀어지는 효과였었죠. X축이랑 Y축으로 밀어지는 거. 거기에서도 이제 Y축으로 갖다가 활용을 해서 이렇게 위로 흐르게끔, 이런 이제 여러 번 흐르게끔 할 수 있는 작업이었죠. 그래서 뒤에 이어 붙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었고, 얘를 갖다가 이렇게 우리 이제 그래프를 만져서 속도감을 조절을 했었어요. 거기에서 컷 딱 나뉘는 부분에서 제일 속도가 빠르게 최고점이 될 수 있도록 작업을 했었고요. 이런 이제 트랜지션을 갖다가 롤링 이제 트랜지션이라고 주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다이렉션 블러라는 걸 또 추가로 불러와서 방향성을 갖고 있는 블러를 적용을 해봤었죠. 그래서 이제 0도일 경우는 우리가 방향에서 위쪽을 향하고 있기 때문에 위아래로 블러 처리가 됐었고, 거기에서도 똑같이 블러 랭스를 갖다 강도를 조절을 해서 처음에 천천히 흐를 때는 얘도 블러가 천천히 생기고, 그리고 최고점에서 우리가 70이라는 수치를 갖다가 많이 들어가게끔 입력을 했었고, 지금 여기에서는 이제 우리가 그래프를 열어봤을 때 두 가지가 나타났었죠. 하나는 스피드 그래프, 하나는 밸류 그래프. 우리 에펙에서도 처음에 봤을 때 밸류 그래프를 잠깐 봤었는데, 이거는 수치 값으로 갖다가 그래프를 표현해 주는 거. 우리가 0에서 70이라는 입력을 해줬던 거를 갖다가 여기서 상승 그래프니까 표현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었어요. 거기에서 베지어 핸들을 이제 조절을 했었는데, 스피드 조절을 했었는데, 베지어 핸들이 이제 얘 같은 경우는 약간 이제 자유형으로 꺾일 수가 있었죠. 그래서 굴곡이 뭐 요렇게도 올라갔다가 이렇게도 바꿀 수도 있는, 이런 느낌으로도 갈 수도 있는 거죠. 하지만 이제 얘가 밸류 그래프 같은 경우는 이렇게 수치를 올려버리게 되면은 더 올라갔다가 수치가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갔다가 이렇게 꺾이는 느낌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좀 조절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왔다 갔다 하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다라는 거. 그래서 주로 스피드 그래프로 활용을 해주시는 게 좋고, 이런 특이사항인 경우에는 밸류 그래프로 활용하는 게 편할 때도 있고요.
그렇게 해서 이 어드저스트먼트에다가 이제 적용을 해놨기 때문에 이 밑에 깔려있는 애들이 효과가 적용이 되는 겁니다. 만약에 여기에 이제 다른 효과를 추가를 했다. 그러면 여기에 똑같이 효과가 적용이 되는 거고, 만약에 컷이 이렇게 잘려 있잖아요. 그럼 여기 앞부분은 효과가 전혀 들어가지 않게 되겠죠. 앞뒤로는. 그리고 이제 효과음을 갖다가 이제 배경 BGM을 깔아줬었고, 거기에서 첨벙하는 소리 스플래시 워터 갖다가 깔아줘서 트랜지션 할 때 느낌을 이제 살리게끔 적용을 해놨고, 거기에서 추가적으로 이제 이 BGM에다가 여기 물속에 들어간 느낌처럼 만들어줄 때 여기 밴드 패스를 효과를 갖다가 추가를 했었습니다. 이 밴드 패스는 이펙트에서 오디오 이펙트 부분에 있고요. 거기에서도 필터 부분에서 이제 걸러내는 거. 그래서 밴드 패스, 하이 패스, 그리고 여기에 그래픽 이퀄라이저라고 되어 있는 거는 EQ. 이제 내가 특정 영역대를 갖다가 살리고 죽이고. 여러 가지 필터들이 들어가 있는 거를 같이 확인을 해봤었고요. 그래서 우리가 바이패스를 활용을 해가지고 체크를 풀고서는 키프레임 찍고 그 다음 프레임에서 체크를 해주고, 그래서 효과가 빠져있다가 들어가게끔. 바이패스는 항상 얘를 껐다 키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효과를. 그리고 다음 거에서는 우리가 이제 여러가지 소스들을 활용을 해서 한 씬을 갖다가 사운드를 넣어봤었죠. 영상에는 이제 사용했던 소스는 음향은 여기 사람 놀라는 부분만 사용을 했었고, 나머지에는 아예 음향이 없었죠. 그래서 여기에서도 이제 배경음을 깔아주는 것부터 시작을 했었는데, 이제 벨을 갖다가 활용을 했었고, 이 벨 같은 경우를 우클릭해서 스피드 듀레이션 거꾸로 재생하게끔 또 해봤고요. 그래서 종소리가 땡 하고 소리가 나야 되는데 승 하고 바뀌는 소리로 했었죠. 그래서 역방향으로 재생하는 것까지 했었고, 그리고 네스트를 묶어줘서 여기에 어드저스트먼트 레이어를 하나 따로 뒤에다가 얹어줌으로써 듀레이션이 여기까지 되는 네스트로 만들어 놨었습니다. 요걸 했던 이유가 마지막에 여기에서 잔향을 깔아주기 위해서 마지막 음을 갖다가 나눠 놨었죠. 우선 마지막 음 부분만 딱 커트를 해주고, 마지막 음 부분만 이렇게 커트를 해주고, 여기에다가 리버브, 스튜디오 리버브를 추가를 했었죠. 스튜디오 리버브, 여기에도 우리 이펙트 부분에서 리버브 부분에 있습니다. 이렇게 안에. 거기에서 이제 이 스튜디오 리버브 같은 경우는 조절을 하려면은 요 에디트라는 버튼을 눌러줘서 들어갔었죠. 거기에서 우리가 이제 프리셋으로 갖다가 그레이트 홀을 갖다가 걸어줬었습니다. 그래서 잔향이 생기게끔. 거기에서도 이제 볼륨을 좀 따로 올려줬었죠. 우리 이제 소리마다 이제 어떤 부분은 이제 좀 강조를 하고 어떤 부분은 좀 약하게 조절할 때 이 볼륨을 갖다가 조절을 해줬었죠. 그리고 이제 걷는 소리도 좀 소리가 작게 들어가 있는 상태여서 볼륨도 조절을 해줬었고, 그리고 약간의 이제 화이트 노이즈 느낌이죠. 화이트 노이즈도 한번 깔아줬었고, 분위기 조성을 위한. 그리고 삐빅삐빅 알람 소리. 그리고 여기 위에 여기에서 인형이 이제 나오는데, 여기에서도 우리가 블렌드 모드를 활용을 해서 연출적으로 좀 표현을 다르게 해봤었죠. 거기에서 블렌드 모드를 디프런스로 적용을 하게 되면 이게 이제 반전 효과라고 보시면 되는데, 여기에서도 우리가 위에는 자주 쓰니까 이제
설명이 이제 됐는데, 여기 밑에 부분은 디프런스부터 디바이드까지는 이제 색깔 반전 효과입니다. 근데 우리가 같은 클립을 제자리 위에다가 올려놨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게, 잠시만요. 죄송해요. 같은 색깔을 똑같이 얹어주게 되면은 얘가 결국에는 반전 효과가 블랙으로 들어가게 돼요. 중첩이 되면서 같은 색깔 같은 경우는 블랙으로 표시가 된다라는 거. 그래서 디프런스를 처음에 딱 걸었을 때 완전히 화면이 블랙이었죠. 그거를 갖다가 좀 이제 크기를 조절을 해서 밀어버린 거였죠. 그래서 여기 색깔하고 여기 색깔하고 다르기 때문에 또 표현이 되고, 그래도 계속 중첩되는 색깔들은, 똑같은 색깔이 중첩되는 부분은 검게 표현이 돼요. 그래서 이런 식의, 이렇게 어두컴컴한 연출이 됐었고, 그리고 다음 거에선 밝은 걸로 갖다가 표현을 해봤었죠. 껌뻑이는 느낌으로. 그래서 리니어 다치, 애드 자주 사용했던 걸로 갖다가 연결을 해줬었고, 거기에서 좀 더 밝게 표현을 하기 위해서 브라이트니스 앤 콘트라스트를 갖다가 불러와서 밝기 조절하고, 콘트라스트는 명암 대비감을 갖다가 더 진하게 주는 거. 그리고 좌우 반전을 이제 걸어봤었죠. 플립이라는 효과를 여기 이펙트에서 이제 찾아서 불러냈었습니다. 이펙트 컨트롤에서 이제 효과를 추가할 때는 항상 이펙트에서 불러오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제 평가 얘기도 잠깐 진행을 했었고요. 오늘 해볼 거는 이제 우리가 크로마키를 이제 적용을 해볼 거예요. 크로마키라는 거는 이제 그린 스크린, 배경 자체를 갖다가 여기를 벗겨내서 없애줘서 알파 값으로 만들어준다고 보시면 돼요. 알파 값으로. 그리고 여기 부분만 살아남게끔 적용을 해서 다른 배경과 합성하는 작업. 이런 걸 이제 크로마키라고 하고요. 그래서 지금도 여기에 제가 이제 예시로 보여드리면, 얘는 원래 이렇게 초록색으로 되어 있고 여기에 닭 영상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였습니다. 근데 이거를 갖다가 초록 색깔을 빼줘서 뒷 배경에 위치를 시켜 놓은 거죠. 그리고 그림자도 깔아줬고요. 이런 작업들을 하게 되는데, 자, 처음에는 이 크로마키라는 게 이제 헐리우드 영화에서부터 이제 시작이 됐는데, 헐리우드 영화에서 크로마키를 처음에는 우리가 사람 피부 색깔이 이제 황색이거나 거의 이제 노란기에 가깝잖아요. 노란기에 가까운데, 그거에 상반되는 색깔이, 우리 노란색의 보색은 뭘까요? 보라색도 비슷하고요. 보통은 이제 파란색으로 이제 보거든요. 색상원에서 봤을 때 우리가 여기에 노란기 피부 색깔이 이쪽의 계열이라고 할게요. 그러면 파란색이 완전 정반대에 위치하고 있죠. 그래서 처음에는 이 블루 스크린으로 시작을 했어요. 영화사 쪽에서. 근데 이 블루 스크린을 하니까 사람의 전체 이제 신체적으로 빠지는 건 잘 빠지는데, 근데 나중에는 결국에는 그린 스크린으로 바뀌었습니다. 왜일까요? 서양인 기준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서양인 기준으로 했을 때, 우리 백인 생각을 해보셨을 때 보통 이제 백인의 눈 색깔이 무슨 색깔이죠? 초록색이요? 그래요?
보통 파란색으로 인식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이 그린 스크린으로 이렇게 뺐을 때 배우의 눈에 눈동자가 자꾸 이렇게 뚫리는 거예요. 같이 뚫리게 돼서 또 보수 작업을 해야 되는 과정들이 생기게 되거든요. 그래서 요 그린 스크린으로 갖다가 바뀌게 된 거고요. 이렇게 해서 그런 이제 과정을 거쳐서 합성 작업이 이제 다양하게 이루어지게 된 거죠. 아직까지도 이제 전체 영화 같은 경우 보면은 막 거의 사람이 배우가 뭐 이렇게 그린 스크린 룸에 들어가서 약간의 세트와 이렇게 배우들이 연기하는 모습을 보는 그 브레이크다운 영상들을 보셨을 거예요. 제작 과정 영상을. 여기가 다 빠져 있고, 그리고 여기에 이렇게 십자 표시들이 간혹 이렇게 나여 있는 것도 보셨을 거예요. 요거는 우리 저번에 마스크 따고선 나이키 이렇게 자동으로 이렇게 알아서 따라가게끔 하는 기능 봤었잖아요. 그거가 이제 트래킹이라는 기능인데, 그 트래킹을 하기 위해서 이 십자 표시를 해놔가지고 우리가 이 카메라가 움직일 때 얘가 자연스럽게 이 트래킹 데이터를 얻어서 공간감을 표현을 해주기 위해서 사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십자 표시를 미리 해놓고, 요거는 이제 지우기 쉬우니까 이런 부분은 그냥 마스크로 갖다가 이 부분만 이렇게 따버리면 되는 거니까, 위치 값을 알아내기 위해서 일부러 이렇게 적용을 시켜주는 거고요. 카메라 돌리는 값을 알기 위해. 이거는 이제 제가 에펙에서 한 번 더 집어서 알려드리도록 할 거고요. 오늘은 이 크로마키 색깔 빼는 거를 한번 집중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금 요 닭하고 여기 나무 깔려 있는 배경을 갖다가 한번 합성하는 거를 진행을 해볼게요. 먼저 뉴 프로젝트로 우리 오늘 날짜 적어주시고 크로마키 라고 적어볼게요. 그리고 이제 만들어 주시고요. 잠시만요. 영상 불러와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먼저 치킨 불러오시고, 치킨이랑 그리고 배경은 여기 우드 파일이라고 되어 있는 요거를 불러오시면 돼요. 치킨이랑 네. 컨트롤 W 같은 경우는 그냥 천닥창을 닫는 용도로 쓰는 거고, 컨트롤 우리 여기 Shift W를 눌러주셔야 되는 거라서, 요거 우리 워크스페이스를 갖다가 눌러주신 후 지금 에디팅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 에디팅에서 지금 창이 날라간 거면은 리셋 세이브드 레이아웃을 눌러줄게요. 먼저 우리 치킨을 갖다가 끌어다가 시퀀스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얘는 어차피 이제 나중에 여기 배경 깔아야 되니까 트랙 2번부터 올려야겠죠? 2번 쪽으로 올려줄게요. 그리고 사운드는 필요 없으니까 언링크 하셔서 지워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요 클립 선택해 놓으시고요. 우리 이펙트 쪽으로 넘어가 볼게요. 비디오 이펙트를 열어주시고요. 비디오 이펙트 열어주시고, 그리고 여기 밑에 키인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폴더를 열어줍니다. 이제 키인 부분이 우리가 이렇게 색깔을 빼는 용도로 쓰는 것들이 여기 다 있어요. 거기 중에 이제 트랙 매트 키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면은 이제 컬러 키라든지 루마 키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색깔을 갖다가 직접적으로 빼는 게 컬러 키고요. 그리고 루마 키가 이제 밝음과 어두움 기준으로 이렇게 빼는 경우가 이제 루마 키로 사용을 하고요. 거기에서 예전에는 이제 이 컬러 키로 갖다가 활용을 해서 많이 뺐었는데, 근데 이제 추가적인 업데이트로 울트라 키라는 부분이 생기면서 얘로 갖다가 뺐을 때가 훨씬 더 자연스럽게 뺄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울트라 키로 갖다가 더블 클릭해서 추가를 해줄게요. 조금 길어지니까 이펙트 컨트롤에 들어가셨을 때 이 모션하고 오퍼시티는 나중에 사용을 할 거라서 닫아놓도록 할게요. 여기 화살표, 아래 화살표로 되어 있는 걸 클릭해서 좀 줄여놓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보기 편하게. 울트라 키를 불러오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여기에서 아웃풋 부분이 보면은 이미 컴포짓으로 갖다가 완료형으로 되어 있는 거고, 세팅은 디폴트 값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키 컬러 보이시죠? 거기에 스포이드를 갖다가 한번 클릭을 하셔서 초록색 부분을 배경을 갖다가 찍어 볼게요. 지금은 검은색으로 되어 있고, 여기에서 초록색으로 클릭해서 빼줍니다. 이제 보통 이 크로마키 작업을 할 때는 배경이 검은색이면은 이 형태가 제대로 알아볼 수 없는 부분들이 생겨요. 이 닭의 명암 부분이라든지 이렇게 세세히 보지 않는 이상 좀 보기가 힘들죠. 그래서 여기에 스패너를 클릭을 해가지고 트랜스페어런시 그리드를 켜줍니다. 트랜스페어런시 그리드. 그러면 이제 여기 뚜렷하게 형태가 보여지죠. 또는 이제 뭐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어쩔 때는 이제 여기 안에 구멍이 났는지 안 났는지 확인할 때는 또 다른 방법이 있는데, 그때는 이제 우리 컬러 매트를 활용해서 뒤에 배경을 완전히 다른 색깔을 깔아버립니다. 그러면 여기가 구멍 나는 부분들이 딱 티가 나겠죠. 그런 경우도 있는데, 우리는 이걸로 기본으로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형원님 됐어요? 지금 이렇게 초록색이 빠져있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우리 조금 이제 닭 한 마리 쪽을 좀 줌인을 해놓도록 할게요. 여기에서 150%로 수치를 바꿔볼게요. 줌 해주시고, 그리고 핸드로 갔다가
H 누르시면 핸드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패널도 늘려놓으셔서 여기를 잡고 내리세요. 그러면 이제 각이 전체적으로 보이죠? 이제 여기에 세부 설정할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지금 초록색으로 찍어서 이렇게 배경을 뺐지만 간혹 가다가 이제 안쪽에 약간 파고든다든지 유사 색깔 때문에 얘네들이 색깔 이 형태가 훼손이 된다든지 이런 것들을 고정을 해줄 수 있는 이 메뉴들이 여기 있어요. 테두리 부분을 정리를 해주는 테두리나 아니면 지금 이 컬러 값에 맞춰서 또 다시 잡아주는 매트 제너레이션이 있고요. 그리고 테두리 부분을 갖다가 깔끔하게 다듬어주는 매트 클린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스필 서프레이션 같은 경우는 이거는 이제 색깔을 갖다가 관련되는 건데 채워지는 건데, 이게 어떤 거냐면은 사실 이제 우리가 여기 그린 스크린을 이렇게 뺐을 때 여기 살짝 테두리가 초록색으로 바뀌어야 되는 건데, 초록색이 살짝 껴 있어야 되는 건데, 근데 지금 여기가 지금 거의 무채색으로 깔려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요 스필 서프레이션이 기본적으로 이 세츄레이션을 낮춰줘서 그 테두리의 녹색기를 빼주는 거예요. 고정을 해주는 용도로 쓰는 게 스필 서프레이션이고, 그리고 컬러 콜렉션은 그냥 여기 색깔의 전체적인 색감을 갖다가 색깔 고정해주는 용도로 쓰는데, 이거는 웬만해서는 건들지는 않습니다. 컬러 콜렉션은. 매트 제너레이션부터 한번 열어서 보도록 할게요. 여기에 트랜스페어런시라고 되어 있는 부분부터 해서 페데스타라고 되어 있는데, 트랜스페어런시 같은 경우는 이거를 올려주게 되면은 더 많이 이렇게 파고드는 거를 볼 수가 있고요. 내려주면은 조금씩 테두리가 더 살아나는 것부터 해서 완전히 이게 컬러가 딱 덮어버리는, 회색으로 덮어버리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이 컬러 찍어 놓은 거 있잖아요. 제가 컬러를 만약에 우리가 초록색이라는 영역대가 있잖아요. 그냥 초록색도 있고 연두색도 있고 뭐 어두운 연두색도 있고 청록색도 있고 그런 여러 가지의 초록색들이 있습니다. 이 지금 여기에서 제가 이렇게 초록색 잡아놓은 부분에서 이 트랜스페어런시가 얼만큼 더 영역을 넓혀서 제거를 할 건지에 대한 수치값이에요. 그래서 많이 올리면 올릴수록 너무 많이 올리게 되면은 결국에는 이런 초록색과 연관되어 그나마 연관되어 있는 부분부터 해서 빠지게 되는 거예요. 빠지게 되는 거고요. 색깔들이 다시 리셋을 눌러서 되돌려줬습니다. 리셋 버튼 오른쪽에 눌러서 다시 원래대로 돌려놓으시고요. 그리고 하이라이트랑 섀도우가 있는데, 요거는 이제 지금 이 영상 소스 자체가 원래도 단색으로 깔려 있어요. 근데 아까 제가 잠깐 토끼 보여드렸을 때 보시면은 토끼 봤을 때 분명히 그린 스크린이긴 하지만 여기가 밝고 여기는 그림자 져서 어둡죠. 실제로 촬영이 되어 있는 장소에서 한 거기 때문에 여기는 밝고 여기는 어둡고 이렇게 조명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현상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갖다가 뺄 때
만약에 여기를 찍고 뺐어요. 그러면은 여기는 약간 남게 되거든요. 색깔들이. 그래서 그거를 지우기 위해서 아까 봤던 하이라이트와 섀도우를 갖다가 활용을 해서 영역을 더 잡아주는 거예요. 어두운 초록색을 더 잡아서 빼라. 이런 걸 조절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또는 밝은 부분을 빼라. 영역대를 또 잡아주는 거예요. 그리고 토러런스 같은 경우는 이제 요거가 색깔을 갖다가 초록색뿐만 아니라 더 넓은 색깔로 잡아주는 거, 다른 색깔도 잡아주는 거고, 약간 이 트랜스페어런시랑 토러런스가 좀 유사합니다. 유사하게 사용이 되는 거고, 약간의 차이점은 여기는 투명도 기준으로 갖다가 가는 거고, 여기는 색깔 기준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페데스타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얘를 갖다가 옮겨보시면 전체적인 내가 집어넣은 이 컬러 영역대를 갖다가 중간에 있는 톤을 갖다가 여기 잡으세요. 만약에 여기는 뚫려있지 않는데 만약에 뚫려있을 때 여기 부분을 고정을 해주는 사용하는 게 페데스타 되겠고요. 그러면 여기는 아무것도 뚫려있지 않아서 고정이 지금 볼 수가 없어서 제가 이따가 토끼 할 때 다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매트 클린업 부분을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트 클린업은 초크, 소프튼, 콘트라스트, 미드 포인트 부분이 있고요. 여기 초크 같은 경우는 외곽, 이 외곽선 여기를 갖다가 요만큼 더 깎이게끔 할 건지 아니면 바깥으로 더 뺄 건지에 대한 수치값을 조절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올리면 올릴수록 점점점 안으로 파고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0으로 해주면 다시 원래대로 돌아오고, 그리고 얘를 갖다가 이렇게 파고들었을 때 한번 임의로 갖다가 얘를 50 정도 수치를 줘볼게요. 임의로 이제 이렇게 안으로 파고들었어요. 거기에서 소프튼을 같이 올려보시면은 얘가 이 테두리를 갖다가 뿌옇게 처리를 해줍니다. 패덕 값을 주는 거예요. 우리 마스크에서 마스크 이렇게 잡았을 때 여기 부분 뿌옇게 처리를 해주는 게 패덕 값이었죠. 그것처럼 이 소프트는 똑같은 원리예요. 그래서 약간의 테두리 부분을 살짝 부드럽게 처리를 하고 싶다. 보통 이 소프트를 자주 사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한 3 정도만 올려주고, 우리가 확대해서 보고는 있지만 만약에 축소됐을 때 이렇게 소프트의 테두리 부분을 살짝 부드럽게 처리를 해주면은 배경이랑 묻어놨을 때 훨씬 더 자연스럽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콘트라스트는 아까 위에서 봤던 페데스타랑 좀 비슷한데, 콘트라스트를 갖다가 올리게 되면은 여기가 약간 불투명하게 붙어있던 부분 있죠. 패드값 들어가 있던 부분, 여기를 명확하게, 또는 여기 구멍난 부분을 갖다가 뿌옇게 처리가 되어 있다, 약간 반투명하게 뚫려 있다 했던 거 부분을 갖다가 완전히 명암 대비로 확 올려줘서 더 도드라지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콘트라스트가 되겠고요. 그리고 미드 포인트 같은 경우는 요거는 이따가 토끼 할 때 다시 한번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얘도 마찬가지로 중간에 뚫려 있는 부분들을 갖다가 좀 더 메꿔주는 역할을 할 때 잡아주는 거고, 그리고 스필 서프레이션 부분에서 아까 제가 잠깐 설명을 했었죠. 채워지는 거, 테두리 부분의 색깔, 녹색깔, 지금 이 색깔을 갖다가 묻어나는 부분을 고정을 해주는 거예요. 디세츄레이션을 갖다가 한번 0, 그리고 레인지도 0으로 한번 해보세요. 디세츄레이트랑 레인지를 0으로 한번 고쳐보세요. 이렇게 고쳐지게 되면은 이제 보정이 완전히 빠지게 된 거라서 여기가 초록색기가 살아있죠.
여기 닭의 색깔과 원래 배경의 초록색이 맞물리면서 다른 색깔들이 이제 잡히기 때문에 얘네들을 고정을 해주는 거예요. 이게 여기 스필 서프레이션이고, 디세츄레이션을 올리면은 아까처럼 25 정도로 올려주고, 레인지, 지금 레인지 같은 경우는 이 초록색 영역을 말하는 겁니다. 지금 0으로 해놨기 때문에 초록색을 못 잡고 있는 거예요. 수치를 올려주면은 초록색 부분이 잡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까 50으로 두면은 여기 다시 원래대로 돌아오죠. 스필 같은 경우는 얼만큼 채울 건지 색깔을, 얘를 0으로 했을 때는 색깔이 빠지고, 다시 스필을 갖다가 많이 올리면 올릴수록 여기 색깔들이 저 위에 있던 그 디세츄레이트를 갖다가 더 많이 집어넣는 거예요. 강도 조절을 해주는 거고요. 색감을. 그리고 루마 같은 경우는 밝기, 어둡게 하고 밝게 하고 조절하는 거. 테두리 부분을, 고정된 부분 색깔을 갖다가 어둡게 밝게 조절해주는 거. 되겠습니다. 컬러 컬렉션은 우리가 따로 색 보정할 때 더 많이 쓰기 때문에, 색 보정 루메트릭 컬러라는 애를 더 많이 쓰기 때문에 얘는 사용을 안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주로 이 세 가지를 활용을 해서 기본적인 루키 작업을, 크로마키 작업을 할 수 있다. 다시 우리 얘를 핏으로 돌려놓도록 할게요. 핏으로 돌려놓으시고, 그리고 배경을 이제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배경 우드 파일을 갖다가 여기다가 놓으시고, 이제 배경이 여기까지만 되어 있으니까 뒤에 부분은 필요 없겠죠? 잘라줄게요. 배경에다가 이제 얹어 놓으니까 지금 거대한 닭이 있죠. 거의 칠면조 수준의 크기로 갖다가 크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배경에 맞춰서 닭을 하지 않고 배경을 키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배경을 좀 키워볼게요. 이번에는 좀 다르게 한번 해보죠. 배경 선택하시고, 배경 밑에 깔아놓은 배경 선택하시고, 그리고 이펙트 컨트롤에서 스케일을 키워볼게요. 키워주시고, 그리고 얘가 바닥면이 나오게끔 잡아보겠습니다. 한 220 정도로 키워주시고요. 스케일은. 그리고 포지션은 Y축만 100 정도, 100으로 줄게요. 스케일은 220, 포지션 부분에서 100, Y축을 100으로 올려줬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맞춰줬고요. 이제 요 닭에다가 그림자를 한번 깔아볼게요. 지금 플레이를 해서 보면은 어색하죠? 그림자가 없으니까. 우리가 그림자를 깔아볼 건데, 우리가 지금 이렇게 얘를 딴 거를 갖다가 활용해서 만들어주면 더 아주 자연스럽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 치킨을 갖다가 하나 더 복제를 할게요. Alt를 누르시고 그러다가 올려주시면 돼요. 이렇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얘 아래 겁니다. V2에 있는 치킨입니다. 선택하시고 이펙트에서 플립 블로크 우리가 저번에 호리젠탈로 갖다가 가로 방향 반전했었죠. 가로 반전. 세로 반전은 이제 버티칼로 해주시면 됩니다. 우리가 이제 이렇게 있던 거를 이렇게 이제 반전을 시킬 거니까 세로 반전 버티칼로 불러와 주시고요. 그러면 얘가 이제 이렇게 뒤집어져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모션 클릭해 주세요. 그러면 앵커 포인트 보이죠? 이 앵커 포인트를 갖다가 위치를 닭의 다리 위치로 바꿔줄게요. 닭의 다리 위치. 그리고 쭉 내려줍니다. Shift 누르고 내리세요. 이렇게 얘가 뭔가 반사된 것처럼, 바닥에 반사된 것처럼 위치를 시켜줄게요. 이게 거울 반사 같죠? 이제 얘를 납작하게 눌러줘서 만들어 볼 건데, 유니폼 스케일을 해제를 시켜주셔야지 납작하게 누를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그냥 스케일로 하면은 한꺼번에 줄어드는 효과 이렇게 들어가기 때문에 납작하게 누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유니폼 스케일을 해제해 주시고요. 그러면은 헤이트랑 와이드스가 따로따로 분리가 돼요. 얘를 해제를 해주면 헤이트를 갖다가 이제 높이니까 얘를 쭉 낮춰볼게요. 이렇게 쭉 한 수치는 30 정도로 줄여줄게요.
다들 되셨죠? 여기까지 주시고, 자, 이제 얘가 이제 그림자 역할을 할 거니까 블랙으로 바꿔야 되잖아요. 얘를 갖다가 이제 우리 틴트라는 컬러 보정하는 이펙트를 더블 클릭해서 불러오겠습니다. 그리고 화이트 부분 지금 여기 그림 보시면은 이렇게 흑백으로 바뀌었죠. 블랙 부분, 그러니까 어두운 부분은 검은색 처리로 해주는 거고 밝은 부분을 갖다가 하얀색 처리로 해주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흑백 톤으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상에 이제 흑백 톤을 지정을 하고 싶을 때는 이 틴트로 활용을 하셔도 되는 거죠. 색깔도 마음대로 바꿀 수가 있어서 만약에 어두운 부분을 갖다가 빨간색 기준으로 한다. 그러면 여기가 이렇게 빨간색으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어두운 부분부터 해서 그라데이션 효과처럼 적용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우리는 둘 다 블랙으로 걸어줄게요. 둘 다 블랙 찍어주시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보도록 할게요.
화면을 잘못 볼게요. 저 아니. 아니에요? 누구지? 이건 누가? 아, 이한님. 안 그래도 주문했는데 아직 안 오네. 여러분들 간식. 단거. 잘 먹을게요. 아, 그냥 치킨 잘랐어. 다시 수업 들어가 볼게요. 우리 지금 밑에 그림자 용도로 쓰는 애를 갖다가 플립 시켜줬고, 그리고 위치랑 스케일 변경해서 밑에다가 내려놨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추가적으로 틴트를 갖다가 검은색으로 바꿔주니까 여기가 완전히 실루엣으로 바뀌었죠. 근데 이제 그림자가 너무 뚜렷하니까 어색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블러를 이제 추가를 해줄 거예요. 저번에는 다이렉션 블러를 줬었지만 이번에는 가우시안 블러라고 가장 보편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이 블러를 불러오도록 할게요. 가우시안 블러. 더블 클릭해서 불러오시고요. 그리고 여기 메뉴는 이제 블러 디멘션 부분이 가로 세로 양쪽 다 되는 거고, 그리고 리핏 엣지 픽셀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죠. 요 가우시안 블러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할게요. 제가 따로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건 굳이 안 따라하셔도 돼요. 가우시안 블러 우리가 이렇게 추가했을 때 다이렉션 블러 같은 경우는 이렇게 방향성이 들어가게 되면은,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자, 여기가 뚫려지는 거 보이죠? 뚫리는 거. 그래서
어제 우리 작업할 때는 이제 트랜스페런시 그리드를 꺼놨기 때문에 여기가 블랙으로 보였던 겁니다. 사실은 이렇게 뚫려 있던 거였어요. 근데 요거를 가우시안 블러 같은 경우는 이 리피드 엣지 픽셀 때문에 제가 블러를 아무리 줘도 이렇게 테두리가 날아가지 않습니다. 만약 이거를 끄게 되면은 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뚫리게 돼요. 뿌옇게. 하지만 얘는 보정을 해주는 리피드 엣지 픽셀 때문에 여기가 완벽하게 막혀지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보편적으로 많이 사용을 해요. 돌아와서 이 가우시안 블러 수치 값을 갖다가 쭉 올려줄 건데 얘는 한 90 정도로 줄게요. 90 블러리니스를 갖다가 90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 그림자 깔 때는 블렌드 뭐로 한다고 했었죠? 그쵸, 멀티플리. 우리 오퍼시티를 열어줘서 여기 노말을 갖다가 멀티플리로 바꿔줍니다. 그리고 투명도를 바로 위에 있는 요 100%를 갖다가 50% 정도로 줄여줄게요. 우리가 영상으로 갖다가 그림자를 만들어 놓은 거 있잖아요. 이 닭에. 그래서 아까처럼 거울처럼 이렇게 반사가 되는 거 보였었는데 이제 플레이를 하면은 얘가 움직이는 대로 이렇게 그림자가 깔려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플레이를 하면은 보여지죠. 그리고 지금 플레이 해봤을 때 여기가 화질이 그냥 가만히 냅뒀을 때, 플레이를 안 하고 있을 때는 정상적으로 보이다가 플레이를 하면은 약간 흐릿해지죠. 네, 요거 이유는 우리가 지금 프리뷰 화면, 이 프로그램 뷰 화면에서 반쪽짜리 저해상도로 갖다가 플레이를 해주는 거라서 지금 약간의 그렇게 플레이할 때 왜곡이 되는, 사라지게 되는 거고요. 여기에 이제 원래 해상도로 보고 싶다 하면은 여기 2분의 1로 되어 있는 요 버튼이 있죠. 얘를 눌러 주셔서 풀로 바꿔 주시면은 원래 해상도로 그대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플레이를 했을 때도 정상적으로 볼 수 있다라는 거. 혹시나 지금 플레이가 안 되시는 분들은 인아웃 잡으시고 렌더 걸어서 플레이 해보시고요. 만약에 안 된다 하면은 이거는 버그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저도 이 부분이 참 매번 귀찮은 부분 중에 하나인데 껐다 켜줘야 돼요. 그 방법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은 굳이 껐다 킬 필요 없이 그냥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이렇게 아무리 플레이를 눌러도 안 되는 거. 꼭 이렇게 해상도를 바꾸게 되면은 그러더라고요. 지금 이제 닭을 갖다가 배경에 합성을 해봤고요. 얘네는 이제 끌어다가 빈 폴더에 넣어서 좀 정리를 해 놓을게요. 자, 크로마 1 폴더로 정리를 해 놓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토끼 불러 오시고요. 토끼는 한 빼는 것만 한번 연습을 해보도록 할게요. 얘를 이제 끌어다가 시퀀스 만들어 주시고요. 그리고 위로 올려주시고요. 트랙 2번에다가 그리고 이제 뒤에 배경을 따로 한번 깔아 놔 보도록 하겠습니다. New 아이템에서 컬러 매트를 불러와 볼게요. 컬러 매트. New 아이템에서 컬러 매트. 그러면 시퀀스랑 맞게 사이즈가 만들어지고 OK 눌러줍니다. 색깔은 자유롭게 바꿔주시고요. 자, 얘 이름도 뭐 바꾸셔도 되고 그냥 OK 누르셔도 됩니다. 얘도 어드저스트먼트 레이어처럼 똑같이 이렇게 그냥 늘리면서 깔 수가 있고요. 여기다 이제 깔아놓고 늘려놨습니다. 영상 길이만큼. 그리고 아까랑 마찬가지로 울트라 키를 이제 불러와 보도록 할게요. 요 토끼에다가 여기 닫아주시고 울트라 키 불러오시고 토끼 같은 경우는 지금 봤을 때 밝은 부분과 어두운 부분이 생긴다고 그랬었죠. 이제 실제 스튜디오에서 찍은 촬영본이라서 이제 음영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컬러를 처음에 찍잖아요. 찍으실 때는 보통은 얘 근처, 여기 피사체 근처 부분을 먼저 찍어줍니다. 여기 귀하고 몸통 사이 쪽을 찍어볼게요. 귀하고 몸통 사이로 갖다가 찍어 놓고 나니까 지금 이쪽하고 여기 그림자하고 아직 살아있죠. 이런 것들을 만약에 뺀다고 하면은 매트 제너레이션을 열어서 제가 아까 요쪽에다가 찍어 놨었잖아요. 컬러를 섀도우 부분을 한번 올려보도록 할게요. 섀도우 부분을 쭉 내려주시면은 이렇게 빠지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빠지는 게 보여지죠. 한 매트 제너레이션 열어서 섀도우 부분을 19 정도로 줄여볼게요. 그러면은 여기도 빠지는 거를 볼 수가 있고요. 여기 귀 속도 빠지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토어런스를 갖다가 80 정도로 올려볼게요. 그러면 좀 더 이렇게 빠지는 거를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페데스타, 이 페데스타가 이제 이렇게 반투명하게 빠지는 부분을 갖다가 보정을 해주는 건데, 페데스타를 갖다가 쭉 올려서 그림자를 날려봅니다. 그리고 트랜스페어런시는 16으로 맞춰볼게요. 지금 페데스타는 54로 넣어주고요. 토어런스는 80, 그리고 섀도우는 아까 19 적용을 해놨고요. 지금 트랜스페어런시를 낮추고 났으면은 우리 페데스타를 갖다가 좀 더 올려줘서 아예 100까지 올려볼게요. 100까지 올려주시고, 그리고 매트 클린업을 열어줍니다. 매트 클린업을 열어주고, 여기에 소프튼을 갖다가 한 5 정도만 올려주시고, 우리 콘트라스트를 여기에서는 귀 빠지는 것 때문에 많이 빼야 돼서 한 80 정도로 해줄게요. 그리고 미드 포인트를 갖다가 65, 그리고 이제 섀도우를 갖다가 약간만 늘려줄게요. 섀도우 부분을 갖다가 한 43 정도로 늘려주겠습니다. 지금 이제 약간의 이제 여기 그림자가 이렇게 이글거리는 거 보이실 거예요. 이글이글 타고 있는 거, 요런 걸 이제 타고 있다고 하거든요. 나머지 부분은 이제 깨끗하게 빠졌는데, 여기 부분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에서 추가로 벡터에서 이건 아니네. 이제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트랜스페어런시를 갖다가 23까지 올려서 이렇게 마무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제가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서로 조율하는 거를 지금 봤었는데요. 얘가 처음에는 한 방에 이거를 갖다가
딱딱딱 처음부터 1, 2, 3, 4, 5 이런 순으로 갖다가 정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계속 조절을 하면서 여기 조절을 해가지고 빠졌다가 그 다음에 여기에서 좀 이 반투명한 거 살짝만 빼주면 되겠는데 하면은 이제 또 페데스타랑 트랜스페어런시를 조절을 하고, 그리고 클린업을 갖다가 열어서 마지막으로 또 좀 보정을 해주다가 이쪽에서 또 살아있네, 그러면 여기를 좀 더 보정을 해볼까 하고 이렇게 계속 수정을 하는 거예요. 수정의 단계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지금 이제 단색에 이제 얹어져 있어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더 확실하게 보이는 거를 보여드렸고, 요 정도 같은 경우는 나중에 합성을 했을 때, 배경에다가 합성을 했을 때 여기에 어차피 그림자가 우리가 또 따로 이제 넣잖아요. 그렇게 됐을 때도 여기가 묻혀 있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정말 아예 없애고 싶다, 그럼 마스크 작업을 해줘야 된다. 마스크 작업으로. 정말 어떤 경우는 이쪽을 살리고 나서 여기 반쪽은 또 따로 클립을 갖다가 하나 더 얹어서 여기 몸통 따로 마스크, 여기 머리 부분 마스크, 몸통 마스크 따로따로 분리를 해서 작업하는 경우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섀도우하고 하이라이트 쪽을 갖다가 조절을 해서 쓰는 걸 보고요. 미드 포인트도 방금 조절을 했을 때 보시면은 얘가 이 그림자 영역대를 잡아주는 거, 빠지고 있는 부분들을 우선시로 이렇게 뺄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계속 연습을 좀 해보셔야지 이 느낌이 이제 계속 익숙해지실 거예요. 빠지는 거에서. 이렇게 토끼 해봤고요. 예, 똑같이 빈 폴더 만들어서 정리를 해 놓을게요. 이번에는 병아리 있죠. 이 병아리만 불러와 보시고요. 비슷한 작업을 또 해볼게요. 자, 병아리 같은 경우는 여기가 고정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굳이 여기를 신경 쓰실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면은 나중에 여기 부분만 이제 마스크로 따가지고 얹어주기만 하면 그게 더 깔끔하기 때문에 요런 예시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우리 아까 컬러 매트 깐 것처럼 여기에다가도 지금 컬러 매트 사용한 거 밑에다가 깔아놓고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컬러 매트 깔아주고 위에 원본 위에 올려주고, 얘도 울트라 키 불러와서 컬러를
이쪽에다가 찍어줄게요. 밝은 부분. 얘는 좀 더 어려워 보이죠? 빠질 때. 자, 먼저 섀도우를 갖다가 쭉 아래로 0으로 갖다가 빼줄게요. 우리가 화이트 부분, 좀 밝은 부분을 찍어 놨기 때문에. 그리고 페데스타로 갖다가 수치를 올려줌으로써 이렇게 따줍니다. 우리는 지금 여기 부분만 신경 쓸 거예요. 여기 부분, 이 병아리에 움직이는 부분만. 페데스타를 올려주고, 그리고 트랜스페어런시를 32 정도로 줄여줄게요. 페데스타는 50으로 가겠습니다. 다시 정리할게요. 트랜스페어런시 32, 그리고 섀도우 0, 그리고 페데스타 50까지. 그리고 매트 클리너 들어가셔서 초크 한 1 정도만 주시고요. 그리고 소프트는 3 정도만 줄게요. 아직 눈 부분이. 콘트라스트를 갖다가 70 올려주고요. 여기 1, 3, 70까지 올려주시고, 이때도 또 트랜스페어런시를 갖다가 (23)으로 줄게요. 23. 그리고 페데스타를 갖다가 지금 85 정도로 줄게요. 85. 그리고 섀도우는 15 정도만 주겠습니다. 이 정도 이제 살려놨고요. 약간 눈 같은 경우는 이제 따로 고정하기로 하고, 여기까지 되셨으면은 오퍼시티로 열어줄게요. 오퍼시티. 그리고 펜 툴 하나 찍어주세요. 펜 툴 하나 찍어주시고, 우리 병아리에 이 동선에 안 걸치게끔 여기 마스크를 갖다가 이렇게 둥글게 이렇게 작업을 해줄게요.
그러면은 여기 주변도 이제 깔끔해졌죠? 마스크로는 여기만 이제 비춰지는 거니까. 얘를 Alt를 누르셔서 위에다가 하나 더 복제를 할게요. 누르셔서 위에다가 복제 해주시고, 여기에는 이제 울트라 키 없애주세요. 위에 거. 네. 배경이 안 따져요? 혹시 마스크가 2개 이상인가요? 하나만 해주세요. 나머지는 지우셔야 됩니다. 선택하고 딜리트. 네. 자, 울트라 키 지금 요거 위에 거 하나 더 복제한 거, 얘는 이제 눈만 살리는 용도로 써볼 거예요. 자, 울트라 키 지워주고요. 그리고 마스크도 새로 그릴 거라서 지워주세요. 그리고 동그라미 하나 추가합니다. 이 동그라미는 여기 눈의 사이즈에 맞춰서 줄여볼게요. 이렇게. 여기에는 아까 봤듯이 울트라 키 지웠고요. 그리고 원래 마스크 씌워져 있던 거 지우고서는 여기에 동그라미를 갖다가 추가로 해서 눈에다가 달아줬습니다. 여기 첫 프레임에다가 달아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 지난번에 나이키 작업했던 것처럼 트래킹을 할 수가 있어요. 여기 재생 버튼 눌러줘서 트래킹 진행을 해주세요. 마스크 어느 부분을 잡아야 네? 마스크요? 그거는 여기 가운데서 칭칭만 손 모양이
아니었어요. 스트레칭이었군요. 자, 이제 트래킹이 잘 됐는지 한번 체크 한번 해보시고요. 내가 잘 따라가고 있는지. 그러면은 지금 얘는 눈만 따라가는 애니까 여기 원래 울트라키 적용한 거 위에 얘가 얹어져 있겠죠? 요만큼만. 그래서 눈에 빵꾸가 안 보이는 거죠. 요런 식으로 땜빵을 때우는 거예요. 또 하나, 이번에도 맨 2번 트랙에 있던 거, 맨 밑에 있던 얘 있죠? 얘 또 복제를 해서 요거는 이제 마스크는 일단 지워주시고요. 그리고 울트라키 열어서 울트라키는 리셋을 하겠습니다. 전체 리셋 해주고요. 아예 얘는 찍는 위치를 요쪽에다 찍겠습니다. 요쪽이요. 요쪽을 컬러를 찍어 주시고요. 그리고 하이라이트를 갖다가 하이라이트는 0으로 해주시고 하이라이트는 0으로 해주시고 트랜스페어런시 우리 여기에서 페데스타 올려주십니다. 그리고 토어런스 그대로 두고요. 섀도우 빠져있죠. 그리고 트랜스페어런시 올려줘서 바깥 거 빼주시고, 지금 순서가 먼저 요거를 갖다가 0으로 뺐고요. 그리고 섀도우 살짝 15 정도로 낮춰놨고요. 그리고 페데스타 65, 그 다음에 트랜스페어런시를 63으로 조절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여기 매트 클린업에 가서 여기 미드 포인트를 갖다가 0으로 해주시고요. 그리고 소프트는 3, 아까처럼 똑같이. 그리고 요거는 죄송해요. 요거는 그냥 없애겠습니다. 왜냐면은 그냥 여기가 제가 멈춰 있는 거라고 했었잖아요. 제가 깜빡하고 요거를 또 따고 있었네요. 울트라키는 요거는 아예 지워주시고, 우리 펜툴 있잖아요. 여기 오퍼시티 안에 있는 펜툴, 오퍼시티 안에 있는 펜툴을 갖다가 여기 부분만 이렇게 따주도록 할게요. 조금 확대해서 따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할 때는 H를 누르셔서 핸드 이동을 해주고, 그리고 다시 펜툴로 갔다가 P 눌러서 다시 되돌아오고. 그래서
약간 안쪽으로 파고 들어가게 해서 이렇게 따줄게요. H 눌러서 또 핸드 이동해주고 다시 펜툴로 바꿔서 그려주고. 우리 도형 그리기로 하시면 안 돼요. 여기에 있던 걸로 계속 이어서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따주시면은 끝이. 우리가 아까 이쪽 부분, 이쪽 바스켓에 그 밑에들이 부분 있잖아요. 거기까지는 우리가 살려놓고 마스크를 했었기 때문에 겹쳐지게끔만 위치를 잡아주시면 되는 거죠. 지금 이렇게 봤을 때 이렇게 살려놨었잖아요. 여기까지.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그린 거는 넉넉하게 그냥 여기 겹쳐지는 정도까지만 이렇게 살려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시간 더 필요하신 분 없으시면은 자 요거를 갖다가 이제 컬러 매트 눈 꺼보세요. 꺼놓고 이제 이렇게 이제 뚫려 있잖아요. 이걸로 갖다가 한번 알파 매트로 한번 알파 소스로 한번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영역은 이제 짧게 그냥 쓸 거라서 5초짜리로 뽑아보도록 할게요. 우리 여기에 시퀀스 옆에 있는 요거 눌러주셔서 워크 에리어 바 불러옵니다. 그러면 여기에 워크 에리어 바가 만들어졌죠. 얘를 잡고 5초 있는 데에다가 위치를 시켜 놓도록 할게요.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만 이제 출력이 되는 거예요. 영상이 꼽히는 거예요. 우리 컨트롤 M 누르셔서 저장 위치만 먼저 설정을 해 놓으시고, 그리고 병아리 알파 그리고 send to 미디어 인코더로 가져오겠습니다. 자, 5초까지 잡아놨나요? 네. 익스포트에 가서 컨트롤 M 누르시면 익스포트 넘어오게 되고, 저장 위치 지정하고 이름 바꾸고 병아리 알파 그리고선 send to 미디어 인코더 불러옵니다. 여기 위에 거 아직 살아있네요. 요거는 지워주고, 여기에서 먼저 요 화살표 있죠? 요 화살표 눌러서 퀵타임 불러옵니다. 퀵타임 선택해 주고요. 옆에 보시면은 얘를 퀵타임으로 바꾸니까 애플 프로레스 4444 XQ with 알파라고 되어 있죠. 여기 뒤에 with 알파라고 되어 있다는 거는 함께 뽑겠다 가 되겠고, 우리는 근데 익스트림 퀄리티까지는 필요 없기 때문에 여기에서 애플 프로레스 4444 with 알파까지 요걸로 선택을 해주고요. 퀵타임으로 하기 때문에 얘는 이제 저장 파일이 mov로 이제 저장이 되고요. 알파가 함께 껴서 저장이 된다라는 거, 렌더링이 된다라는 거. 그래서 재생을 눌러가지고 뽑아볼게요. XQ는 익스트림 퀄리티라고 좀 하이 퀄리티 다음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거는 이제 보통 4K부터 사용을 하는 거. 해상도, 고해상도로 뽑을 때. 제가 뽑은 거를 여기에 가져와 봤어요. 더블 클릭해서 열어보면은 이제 여기가 뚫려 있죠. 네? 퀵타임이랑 알파 애플 프로레스 4444 미드 XQ라고 미드 알파라고 보시면 왼손 누르거나 저기 오른쪽에 주세요. 네.
일단은 잠깐만요. 배경 없애야 되니까 좀 끄고요. 밑에만 이렇게 빠져있죠. 그리고 컨트롤 M 누르셔서 자, 우리 쉬는 시간 갖도록 할게요. 여기서 끝에 있는 것을